이번 주 뉴욕 증시는 경제활동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심리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은 부정적이고 기업들의 실적도 부담스럽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활동이 재개될 수 있다는 거, 점차 좋아지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개선시켜 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악재들도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변동성 장세에 대한 부분들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자본 규제를 풀겠다라고 정부의 방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자본 규제를 풀어줄 것인지, 또 이 자본 규제의 효과는 어떤 정도가 나올 것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재시동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부터 쑥 상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고 앞으로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부터 시장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 지금 괜찮은 것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또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4월의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변동성은 좀 있었고 약간 불안불안한 그런 감정 속에서 주가가 상승 마감을 좀 했었는데, 마무리 시점에서 이제 그 미국 증시, 다우지수나 뉴욕 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그 금요일장에서, 주말장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들이 뭐였냐면 이제 경제활동이 재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이런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될 것이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치고받고 하는 그런 공방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상승세를 일단 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투자자들의 심리는 계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타나고 있죠.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의 점진적인 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것이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요, 텍사스주 같은 경우가 이번 주부터 주립공원을 재개한다. 그리고 소매점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이런 완화 방침을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재개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 상황에 따라서요. 그 다음에 버몬트주 역시도 건설업 등 일부 사업을 재개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전하게 이렇게 다시 좋아진다거나 재가동이 되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규제가 풀리는 지역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된다면 경제가 다시 돌아설 것이다. 다시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쏟아부었던 경제적인 어떤 정책 지원금들이 충분히 시장을 받아줄 것이고, 여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지지가 되고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정책적으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죠. 종교시설을 비롯해 가지고 중요한 어떤 밀집 지역들에 대한 어떤 그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이런 그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확인이 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또 다시 악화된다면 다시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고 더 좋아지고 있다라면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은 충격을 다 벗어나 버릴 수 있다라는 강력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쁜 이야기들도 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부담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가 불가피하다.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란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러한 전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지표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 아닙니까? 지금 2분기까지는 사실적으로 즉 팩트가 와서 갖다 꽂힐 거란 말이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매를 맞을 거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매가 내 궁둥이에 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일단 이렇게 알고 맞으면 좀 낫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대비를 했을 때죠. 이제 궁뎅이 맞을 때 바지 속에다가 이제 신문지라도 좀 끼워놓고 네 물론 걸리면 더 세게 맞겠지만 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이렇게 미리 아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처럼 다 두들겨 맞고 난 다음에는 뭐 별 의미가 없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지금은 일단 시장에 이러한 불안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표는 당분간 계속 나올 거예요. 2분기 거라면 아마 3분기 초 중반까지도 지표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3분기 시점부터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지표들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하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2분기까지는 일단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분기 실적 안 좋아졌을 거고요. 2분기 때는 더 가속화됐겠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일단 부진한 실적에 대한 이 부분들이 당장 내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왜? 이미 알고 있고 주가 하락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기업들이 발표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실적 가이던스죠. 앞으로의 실적이 우리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것 자체가 불투명해지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또는 수익이 날 거 생각되는데 손실이 날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패닉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었다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주의는 일단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마냥 뭐 호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할지를 좀 지켜보면서 시장의 대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경제 지표들 좀 알아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는 뭐 다른 것들은 뭐 차치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 21일에 발표되는 3월 기존 주택 판매 주택 판매에 대한 이 주택 지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택 판매가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는 일단 미국의 중산층들이 살만하냐 아니냐를 또 결정하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1일 날은 뭐 큼지막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있어요. 넷플릭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내놓고요. 22일에는 델타항공, 베이커 휴즈 이런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죠. 그래서 21일과 22일에는 기업 실적과 그리고 주택 판매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23일에는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됩니다. 이번에도 줄어들었을 것인지 뭐 400만 건이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660, 600, 500, 400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면 굉장히 높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겠죠. 여기서 갑자기 600만 건 다시 올라가게 된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 상황까지는 미국 정부가 용납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수치겠지만 지난번보다는 좋은 그런 결과치를 드러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일이 좀 중요하네요. 4월 제조업지수, 그 다음에 서비스업지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신규 주택 판매 지표에 대한 것들도 또 발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인텔 기업들이 인텔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실적을 내놓기도 하고요. 근데 24일 날에는 내구재 주문이 나오게 됐는데 내구재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요. 경기가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구재는 말 그대로요. 그 수명이 아주 긴 그런 제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뭐 냉장고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뭐 냉장고라든지 자동차 이런 거 그냥 어제 샀는데 오늘 실증 난다고 바꾸거나 때려치거나 버려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번 사면 몇 년씩 가고 또 가격 자체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야지만이 구매가 된다라고 해서 내구재 수주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다. 아, 니네 주머니 돈 좀 들었구나.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러한 정도가 발표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뭐 크게 부담될 만한 경제 지표는 지금 없어요. 기대해 볼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주 초반보다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이런 경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른 그런 변동성의 축소라든지 지지점 또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번 주 증시는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드디어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자본 규제를 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자본 규제를 푸는 건 좋은데 도대체 뭘 어떻게 풀 거냐? 여기에 대해 이제 관심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일단 자본 규제, 유동성 규제, 영업 규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이 규제 방안을 풀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증한 펀드의 출자라고 해서 자본 부담을 경감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NC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위험에 대한 어떤 부분들, 증권사의 위험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NCR이 순자본 비율이거든요. 이게 대출 채권에 대한 순자본 비율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약간의 위험도, 건전성을 하면 되겠네요. 이 건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 이 NCR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시적으로 완화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지준율 인하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에서 조금 융통을 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금융회사들은 이런 규제가 좀 완화가 되게 되면 돈을 또 시장이 많이 풀 수 있는 기대가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본 규제가 풀리게 되는 것은 시장에 돈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유동성 규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예대율 규제라든지 보험사 유동성 평가 기준 이런 것들도 다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영업 규제 같은 경우도 만기 연장 대출에 대한 부분들, 요것도 되어 있고, 공시기간 등 미준수 요것에 대한 부분도 제재를 면제해 주겠다. 카드사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해 주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만한 것은 이제 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본 규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이 자본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시장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은행 같은 경우는요, 예대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약 71조 원에서 많게는 260조 원까지 달하는 자본 공급의 그런 규모가 형성될 것이다 되어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한 8조 원대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사가 이제 레버리지 한도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54조 원을 조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쪽은 이제 예대율, 한시적 완화, 은행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축은행 쪽에서는 6.6조 원, 상호금융에서는 65.1조 원. 그래서 전체적으로요, 적게 나오면 206조 원, 많게 나오면 393조 원 정도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자금이 전부 다 시장에 풀려서 뭐 전부 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요. 뭐 늘 말씀드리는 거죠. 규모가 큰 덩어리 자금이라면 이 중에 일부분만 주식시장에 들어오더라도 굉장한 효과를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매수를 유입을 시켜준다라는 것,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매수가 들어오는데 시장이 왜 안 가겠느냐,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정책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당연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전기차 관련한 부분이에요. 2차전지 관련한 부분들인데 2차전지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 이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2분기에는 부진이 좀 불가피할 거 생각되고 있지만 이제 하반기에는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사실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더라도요, 최근에 뭐 공장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뭐 지금 쌩쌩 잘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한 부분에서는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하겠지만 앞으로는 더 성장할 것이다. 이 2차 전지 관련한 부분들은 물론 다른 쪽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연결고리가 가장 강하죠. 그래서 전기차 관련 회사들의 움직임들을 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3월 달에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전월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정도로 보게 되면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된 거죠. 수요가 그만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분들 좀 보게 되면요.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유럽 자동차 업체들의 생산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럽 내에 배터리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배터리 재고 수준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이제 재고를 쌓아놔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고가 다 소진이 되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만큼 원래는 하나가 들어가더라도 재고 분량을 해가지고 2개에서 3개 정도 더 사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업체들이 이런 그 유럽 시장에서의 어떤 배터리 재고의 확충에 대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런 매출액들이 일시적으로나마 더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를 이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중국 내에서 영향력을 얼마만큼 끼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3월 달에 10,000대 이상을 팔아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판매량이 3월 달에 10,000대 이상인데 테슬라가요 중국에서 1년 동안 공장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즉 생산 능력을 보게 되면 15만 대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월 달에 1만 대 이상을 만들어냈다, 판매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공장이 풀 가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1년이 12달이니까요. 10,000대씩만 하더라도 12만 대거든요. 근데 여기서 10,000대가 넘어갔다고 하니까 뭐 14만에서 15만 거의 풀 가동을 시켜야지만이 가능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테슬라의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그 지수 흐름들 이런 것들 보면서 이 2차전지 관련한 포인트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료가 한 가지 더 나온 게 유럽에서는 이제 그 환경 규제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유로 기준에 뭐 적합한 무슨 뭐 엔진이니 뭐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이니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동차 볼 때 그게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최근에 완화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판매되고 또 생산 확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규제 완화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에게 이렇게 타격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예요. 네, 왜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 규제가 완화가 돼버리면 내연기관들이 더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야, 규제가 완화됐대 라고 하면서 원래는 유럽 시장이 이게 굉장히 깐깐해요.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를 할 때 또는 그 기준에 맞춘 환경 규제에 맞춰 가지고 내연기관이 점점점 설 자리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벌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쪽에서는 뭐 전기차 쪽에는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수요와 공급의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 보시면 자동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거는 완화가 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배출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될 수 있는 거죠. 악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이 악재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별히 악재가 나와 있는 부분들보다는 기대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공장의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요, 지금 어떤 종목들 추천을 하고 있냐면 삼성 SDI 1등이겠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이 두 종목을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두 종목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에서는 일단 이 두 종목이 가장
뛰어나다, 가장 우세하다, 이렇게 증권사에서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는데, 뭐든지 이제 주식을 매매할 때는, 네, 증권사의 추천만 딱 보고서 들어가시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쪽에선 차트를 거의 고려하지 않거든요. 앞으로의 실적이거나 전망이거나 이것만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보고서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차트 확인하시고요. 지금이 들어갈 자리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세우고 난 다음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에서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네, 나에게 나쁘면 그것은 아닌 거죠. 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번 주에는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변동성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자본 규제를 풀게 된다. 뭐 최대 390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시장에 풀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계속 힘을 실어주게 된다면 투자자 심리 크게 개선될 것이고요. 증시가 상승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요, 지금 2분기까지는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가, 또 주목을 받게 될 것인데, 증권사에서는 삼성 SDI와 일진 머티리얼즈를 탑픽으로 꼽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투기용 자금과 투자용 자금을 한 계좌에 마구 섞어서 운영해서는 안 되고 매매 자체도 구분해서 해야 할 것이다. 네, 이 계좌를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는 단타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장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막 섞어놨어요. 그러면은 장타도 단타가 되고 단타도 장타가 되고 막 섞여버립니다. 정체성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 계좌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요. 내가 장기로 생각하고 매수한 종목이 단기로 급등할 때가 있고요. 단기로 살려고 했던 종목이 그냥 지지부진 힘이 없어가지고 장기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것을 해서 무엇하리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패턴들은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한 그런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장기 단기로 자금을 나누시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좌를 여러 개 나누는 것은 우리 아이 거, 우리 부부 거, 우리 뭐 부모님 거, 또는 이거 뭐 우리 뭐 무슨 노후 대책 거, 뭐 등등 여행 자금 이런 식으로 계좌를 나누는 즉 목적에 따라서 계좌를 나누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아이 거는 초장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 노후라면은 그냥 중장기 그리고 뭐 당장 1년 후에 우리가 여행 가기 위해서 만드는 어떤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좀 중단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자금의 성향을 좀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시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 주의 첫 출발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